윤석열 대통령의 그 원래 살던 집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렇죠. 벌써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할 때 대통령 취임을 하고서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기자회견 때 밝힌 바로는 뭐 한 6개월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 당시에 불쾌했던, 그리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되살아나기는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6개월씩이나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교통통제를 하면서 출퇴근을 했느냐. 무엇보다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국민을 짓밟는 그 행동은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은 70여 년에 아마 이 사람이 처음일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까짓거 뭐 5분, 10분 그거 교통통제 좀 하면 어떠냐. 그게 그렇지 않은 거는 알고 계시죠? 교통통제라는 것을 어쩌다 한번 꼭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몹시 죄송하지만 교통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자, 내가 출근하니까 교통통제, 내가 퇴근하니까 교통통제, 내가 밤에 술 한잔 마시고 올 테니까 그 상가 거리를 교통통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이거는 문명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짓을 한 것이죠. 6개월 동안 교통통제를 했다. 게다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그 집단 거주 지역을 지금에 와서는 경호를 느슨하게 했네 어쩌네 하고 변명들을 하지만 경호했습니다. 그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이거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건 말건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한 데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 될지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죠. 아무튼 그 6개월 동안 거기서 그렇게 황제 노릇을, 왕과 왕비 노릇을 하고 또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아내가 빵 사러 갈 때 경호원하고 같이 갔다, 뭐 사러 갈 때 갔다, 무슨 명품 사러 가면은 그 상점을 비웠다, 두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관을 비웠다. 그게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6개월은 심했다. 나와서 용서를 빌어도 너무했다. 뭐 이야기가 또 딴 데로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또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사건이 생겼죠. 뉴스가 나온 겁니다. MBC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쓰레기장 분리수거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버린 것으로 보이는 책들이 발견이 됐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그 책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두 정부, 공동정부에 대해서 같이 인터뷰를 했던 함성득 씨 책, 또 최재형 목사, 친북이라고 이름이 붙은 최재형 목사, 명품백 선물한 사람, 이런 책들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책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그 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가던 2022년 11월 이사 가고 나서 그 책을 주워가 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2022년 11월에 가져가서 집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2024년 5월, 그때가 5월 초지요. 5월 8일에 MBC 뉴스가 나왔으니까 기자회견 전날에 이 뉴스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에 바로 그 부근에 내가 이런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이웃이.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책들을 버렸다. 이번 기자회견 할 때 아마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일반 대중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이죠. 하여튼 대가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떠나서 하여튼 추행 아닙니까? 추한 일을 했다, 뇌물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답을 듣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아니 어떻게 정보를 마음대로 나눠 먹기를 하느냐, 함성득, 임혁백, 이 사람들하고의 일들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자회견 직전에 무엇을 신경 썼을까? 이게 이렇게 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이니까, 이웃사촌이니까, 하필이면 이 사람이 들고 나온 책들이 딱 그런 책들이었다, 이걸 버렸다. 2022년 우선은 7월 23일에 최재형 목사가 자필 사인을 하고 거기다 이제 증정문을 쓴 책이 종류가 다릅니다. 하여튼 친북 관련 책이 되겠죠. 북한 쪽에 우호적인 그 책이 4권, 그걸 받아서 2022년 11월에 버렸다고 2024년 5월 초순에 밝혀서 이게 뉴스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서 MBC 쪽에서는 김 여사가 뇌물을 받으면서 이걸 받은 날짜까지 다 나왔다, 이거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책 4권 줘봤자 같은 날 줬습니다. 2022년 7월 23일 같은 날 4권 줬기 때문에 그게 무슨 4건도 아니고, 하여튼 하루치 날짜는 나왔는데
뭐 다른 걸 가지고도 이 사람이 갔다 만났다 무엇을 주었다 무슨 뇌물을 줬다 뭐 선물이든 뇌물이든 대통령의 아내는 그런 식으로 받으면 다 뇌물입니다. 대통령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받으면 그거는 당연히 국고로 들어가든지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건 개인 취향을 가지고 개인한테 준 것이니까 뇌물이다. 개인 그 사적인 그 뭐 절친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거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제보를 했다는 사람이 이웃 사촌이 여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래 그걸 보니까 이번 기자회견 직전에 굳이 이게 반드시 제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이제 결과 그 후폭풍이라고 할까 그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최재형 목사 문제는 별거 없습니다. MBC는 그걸 물고 늘어졌고 MBC가 그걸 보도를 해 주었는데 뭐 당연히 보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사니까. 그렇지만 만일 MBC가 그걸 가지고 김 여사의 문제를 좀 더 추궁하고 좀 더 확실한 그런 그 근거를 잡고자 했다면 별 소득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기자회견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이 뉴스를 본 여러분이 주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을 회고록을 버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버렸다. 그것도 무슨 서명도 받고 직접 그 직인도 찍혀 있고 뭐 이런 것을 버렸다. 그러니 보수로 따졌을 때 자기네 정당으로 따졌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의 얼굴을 찢어버렸다. 이렇게 풀이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후레자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뜻밖에도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함성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성득의 책을 2022년 11월에 버리고 갔다. 그런데 2024년 총선 직후에 이 사람을 비밀 특사로 썼겠느냐? 뭐 이렇게 가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제보를 한 여자 변호사가 자칭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방송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SNS에 예수의 대변인이라고 하던가 뭐 그런 식의 예수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던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즐겨 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함성득의 책을 버렸다. 그게 기자회견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사사로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참 얍삽하다. 그리고 참 쓸데없는 짓을 했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뭐 이사 갈 때 버렸다. 그러면 그 받은 지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부인에게서 책을 받은 것은 대통령 취임 후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최재형 목사 책도 마찬가지고, 또 그거 말고 무슨 AI 무슨 책들도 몇 권씩이나 이렇게 버렸다고 하고, 이걸 보니까 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씨 부부는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윤석열 씨가 자기 집을 이렇게 공개하고 할 때 보면 집이 세트장 같죠. 아무것도 없이 말끔합니다. 사람 사는 집이 뭐 책도 읽고 또 뭐 다른 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그때 받은 인상, 그거하고 사진 찍기 위해 연출해 놓은 것이 그냥 삶 자체다, 생활 자체다. 정말 책을 안 읽는구나, 이런 걸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이죠. 자필 서명으로 증정의 글을 써서 이렇게 준 책을, 그걸 있는 그대로 쓰레기통에다 버렸다는 것이죠. 야, 이 인성, 사람이 인성이 왜 그 꼴이냐, 이거는 좋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로 따지면 이제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보수 정당의 정당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들 족보에서는 조상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 여사가 거기 연희동 찾아갈 때 보면 뭐 전 방송이 매달려서 막 방송했죠. 이건 공식 행사였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받은 선물이고, 더구나 거기 그 증정사를 보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준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그 페이지가. 그러면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면 개인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서 보관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루 열람을 하고 학문적으로 또 쓸 수 있게 그렇게 넣어야 되는 물건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받은 것은 그 김현철 씨 말이 후보일 때 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은 뭐 그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정 혹은 헌정사를 써놓은 그것째로 그냥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 부부가 뭐 교양이 좀 없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좀 모자라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일, 함성득 씨, 이명백 씨, 이 일을 이번에 이제 책을 버리고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에 이런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제대로 없었고 답변도 제대로 없었죠. 그래서 다들 이상해했습니다. 무슨 기자회견이 저러냐.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본 겁니다. 왜 계산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건이 다시 관심이 집중이 된 것이죠. 그 함성득, 이명백 이 두 사람 쪽에서, 그러니까 함성득 씨 이야기가 이명백 씨를 통해서, 이름을 그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씨 측에서 영수회담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함성득 우리가 무슨 비선 무슨 특사 이렇게 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두 개가 양립이 안 될 것 같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 측에서 먼저 함성득 씨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게 좀 믿기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나쁜 머리, 못된 머리로는 이재명 씨 쪽이 훨씬 앞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부부하고 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같이 골프 회동도 하고 이렇게 만나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부부를 만나면은 설복할 수 있다. 자기들 뜻대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이제 그건 그게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나쁜 머리에서 더 앞서 있다. 이것은 누구든 동의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악하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사악하다고 한다면 못 이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사악의 끝판왕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함성득 씨 말도 옳고, 그래서 먼저 연락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구나. 이러면 대통령실의 말도 옳고, 이 두 가지가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 비선 없었다고 했죠. 그것도 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백 씨는 비선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이건 공식 인물이고 정식 인물이고 정식 라인인 것이죠. 비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 오케이. 그래, 지금 나온 이야기가 함성득 이명백 두 사람이 이게 얼마나 비중 있는 인물인데 한국일보 가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넥타이 색깔까지 맞춰가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모두 그랬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때 총리 박영선 씨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영선이 누군데 윤석열의 총리가 되는가?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 나오고 바로 박영선 씨 요번 학기 일찍 정리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온다. 이거 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씨는 어째서 저렇게 서두르고 있는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영선 씨가 배신자다 이러고 또 손가락질하는 기류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을 받은 건 보수였죠. 윤석열이 저게 배신자다, 좌파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망했다 이랬어도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윤석열을 붙잡고 도와주는 것은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박영선 총리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워낙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들끓고 여론이 나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박영선 씨는 일본에서 현해탄을 못 건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두 번째 타자. 이게 이제 지난 방송에 나왔던 권영세다. 권영세가 하는 말이 저 함성득 임혁백 저 이야기 그거 가짜뉴스 아니고 허황된 거 아니다. 앞으로 내가 대통령보다 일 더 많이 할 거다. 뭐 그것은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아크로비스타 이웃은 윤석열의 그 사람이 마음이 뭐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우군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구나. 그 아크로비스타의 그 이번에도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자가 이런 것을 MBC 인터뷰에 응하고 그러면서 뭐 적어도 용산의 사건, 대통령의 사건에 끼어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재미있는 뉴스. 그쪽에서는 아직도 시끌시끌한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그 기자들 뭐 열댓 명 왜 이 함성득 임혁백 사건을 파고들지 않았는가. 또 김 여사 그 명품백 사건을 파고들지 않았는가. 그것은 곧 밝혀지겠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이런 것을 알고 있고 하여튼 대통령 측에게 이익이 가니까 항상 그 범죄 수사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득을 취하는 자, 그가 범죄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이웃, 하늘의 계시를 받는 예수의 대리자,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제시가 됐고 MBC가 이걸 결과적으로 도와서 전 국민에게 알려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뭐 박영선 씨가 국무총리 감으로 나왔던 거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